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덱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현역들의 전역을 연기시키고 예비군의 전면 도입과 5분 대기조 등 우리나라 남성들의 인생에 실질적인 영향을 준 121 사태, 김신조를 포함한 31명의 무장공비가 대한민국의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고자 청와대 바로 뒤인 세검정까지 침투한 사건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표면적으로도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주었지만 그 당시 우리 국민들은 알지 못한, 드러나지 않은 영향도 주게 되었는데, 북한의 침투를 허용한 것도 모자라 자신의 거처 바로 직전까지 다다랐던 사건에 박정희 대통령은 격노하게 되었고, 121 사태가 발생한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2월, 그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영욱 중정부장은 군 수뇌부 회의를 직접 주재하여 반대로 평양의 주석궁을 타격할 부대 창설을 확정시켰고, 이에 따라 탄생한 부대가 있으니 영화 실미도로 너무 잘 알려진 684 부대입니다. 일명 684 부대는 68년 4월에 창설되었다고 하여 불리는 별칭으로 정식 명칭은 2325 전대 209 파견되었습니다. 2325 전대는 일명 AISU라고 불리었던 공군 첩보부대로서 60년대 당시 공군은 서해에 수많은 섬들을 관할하고 있었으며 이곳에 여러 형태의 첩보부대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121 사태가 벌어지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김신조 부대와 동일한 31명으로 구성된 부대를 만들게 되었고, 당시 관할 지역이기도 하였으며 침투가 용이한 서해의 조그만 섬 실미도에 자리 잡게 된 것이죠. 영화 실미도에서는 주인공부터 시작하여 684 부대의 대부분이 범죄자 신분으로 사면을 조건으로 나라를 위해 칼을 잡게 된 것으로 묘사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684 부대원들은 가난한 집안의 출신들로 그 당시 공무원의 연봉에 해당되는 금액을 월급으로 지급하겠다는 모집관의 회유에 응한 평범한 사람들이었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높다고 전해집니다. 그 중에는 물론 범죄자도 있을 수 있었겠으나 최소한 영화에 묘사된 것과 같이 사형수, 조폭, 흉악범들로만 이루어진 집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테러 집단의 수장인 빈라덴을 사살하기 위한 작전에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국가 최고의 부대인 데브그르를 보내는데, 그에 비해 나라의 형태를 지닌 북한이란 집단의 수장을 사살함에 있어 범죄자 집단으로 이루어진 부대를 보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특수부대인 특전사, UDT, SART와 같은 정예부대들은 철저한 신원조사와 선발을 통과한 인원들이 수년에 걸친 훈련을 통해 육성이 되고 있죠. 김일성을 사살한다는 작전은 국가적인 기밀작전이었음을 넘어 당연히 세계 정세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작전이었을 겁니다. 모든 군작전에서 특히 이런 극도로 특수한 작전이라는 극한 상황에서는 명령에 대한 복종과 신뢰가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 범죄자 출신의 사람들은 이러한 요소가 일반인에 비해서도 굉장히 부족한 부분임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죠. 이러한 평범한 민간인들을 모집하여 혹독한 훈련을 통해 인간 병기를 만들게 되는데, 지금은 상상하지도 못할 방식의 훈련이 진행됩니다. 산악구보를 함에 있어 기관병들이 뒤에서 실탄을 격발하며 위협을 가하였고, 통과 지점에는 시간 내에 도달하지 못하면 발사할 기관총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메고 걷기도 힘든 군장을 메고 수영을 하기도 하였는데, 이런 상상도 하기 힘든 훈련 과정에서 탈진한 대원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죠. 담력을 배양하고 전염병을 막는 민간요법의 일환으로 실미도에 있던 중국인들의 묘지를 파내 뼈를 갈아 마시고 남은 유골을 부대 팻말로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혹독한 훈련을 한 지 1년 6개월 뒤 69년 10월, 684 부대는 드디어 주석궁을 향해 힘차게 출발, 오소리 작전이 실행되었습니다. 만 상부에서 오소리 작전을 급하게 취소시키고 말았죠. 그 당시 닉슨 독트린으로 인한 군사작전에 대한 부담감, 남북 화해 기조, 창설을 주도하였던 김영욱 중정부장의 교체 등의 정세가 겹치며 684 부대는 계륵 같은 존재가 되어버려 3년을 넘게 방치되고 맙니다. 그 후엔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실미도를 탈출해 인천에서 버스를 탈취, 청와대로 향하다 서울 대방동에서 포위당해 청와대로 가려던 계획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훗날 밝혀진 진실이지만 684 대원들의 신분은 그 당시 군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부대에 대한 통제와 훈련은 군에서 맡아 진행하였으나 실제 작전에 실패하고 생포당하였을 때 군인 신분임이 밝혀지면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병력을 북파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군적에 올리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684 부대의 창설은 그 당시 중정부장이었던
김영욱과 군 수뇌부의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었는데, 이는 경로한 대통령의 분노를 불식시키고 충성 경쟁에 의해 비롯되었다고 알려져 있죠. 최초 계획은 이들을 3에서 6개월가량 훈련시켜 평양으로 침투시킨다는 것이었는데, 아무리 뛰어난 신체 조건의 민간인이더라도 반년도 안 되는 훈련을 통해 주석궁의 기밀성을 사살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며, 그 당시 이미 존재하던 HID, UDU와 같은 정예 첩보부대를 투입하는 것이 더욱더 타당한 방법이었기에 684 부대는 충성 경쟁에 따른 보여주기식 부대였다는 해석이 존재합니다. 어찌되었든 이러한 분위기에 각 군에서 경쟁적으로 보복 부대를 만들었고, 공군 실미도의 684 부대뿐만 아니라 육군 성갑도 부대, 해군 장봉도 부대, 해병대 만이상 까치 부대 등이 같은 시기 서해에 섬을 주둔지로 창설되었죠. 참고로 육군 성갑도 부대는 실제로 부대원들의 대부분이 범죄자였으며, 이 사실이 684 부대도 동일했을 것이라고 와전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684 부대 사건으로 인하여 깜짝 놀란 수뇌부는 모든 부대를 차례차례 해체시켰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죠. 대방동에서 극적으로 생존한 4명의 684 대원들은 베트남전에 투입시킨다는 이야기도 있었으나 결국 군법재판소에서 사형 선고를 받아 집행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이들의 유해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군인은 전쟁터에서 죽는 것을 명예로 여기며 조국을 위해 온몸을 던지는 투지를 발휘합니다. 단, 그것은 국가가 나라는 사람의 존재와 나의 명예를 끝까지 보장해준다는 믿음에서 비롯되죠. 비단 684 부대와 같은 첩보부대원뿐만 아니라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지뢰도발 등 주적에 맞서 나라를 위해 온몸을 바친 이들에 대한 명예가 영원히 지켜지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군대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대기였습니다. 진군!